출퇴근 1시간 힘든가요? 스타벅스 커피가 아니면 안 되나요? 대중교통은 너무 좁고 힘든가요? 평생 그렇게 살 거면 마음대로 돈 쓰세요. 대신 오늘 알려드릴 6가지를 제대로 이해한 분들은 적어도 3년 안에 돈 쓰는 게 걱정이 없을 정도로 달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월급 160만 원 받으면서 탕비실 커피만 마시던 제가, 밥 대신 정수기 물로 배를 채우던 제가 35억의 건물주가 되고 매주 가족들과 소고기를 먹고 포르쉐로 드라이브를 즐기게 된 건 이 6가지 소비 습관을 따라온 덕분입니다. 딱 5분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3년 뒤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매일 아끼면서 사는데 통장엔 늘 돈이 없는 거 답답하시죠? 월세만 내는 것 같은데 막상 통장 잔고를 보면 마이너스? 미칠 것 같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나는 분명 아끼고 있는 것 같은데 돈은 모이지가 않고 고생만 하는 것 같은 이 기분. 사실 그건 잘못된 소비 습관에서 나타난 문제입니다. 진짜 이거 빨리 안 고치면 결국 점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알려드릴 올바른 소비 습관 6가지를 꼭 확인하시고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거 아닌데. 진짜 안타까운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쓸 돈은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려는 겁니다. 사실 저축이 먼저예요. 그 유명한 워렌 버핏께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지출하고 저축하지 말고 저축 후에 남은 돈을 지출해라 라고 말이죠. 내가 아낀다고 생각한 그 지출이 과연 아끼고 있는 게 맞을까요? 인간은 사실 본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 느껴진 욕구에 따라서 가치는 매 순간 바뀌게 됩니다. 진짜 필요하다고 느낀 그 눈앞에 있는 것이 사고 나서 보면 후회할 수도 있다고요. 그렇게 저축을 먼저 한 뒤에 남은 돈을 가지고 지출을 계획해야만 그 순간의 본능에 지더라도 결국 계획의 범위 안에서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록으로 확인하기. 하루에 식비 얼마 쓰세요? 한 달에 외식은 몇 번 하세요? 월 교통비는 얼마나 쓰고 있나요? 지금 떠오르는 늘 반복적으로 쓰고 있던 그 소비 습관들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신 이때 반드시 노트나 메모장에 적어서 확인하세요. 그저 머릿속으로 정리한 것과 노트 위에 기록해서 보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본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에 지금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소비 계획을 세운 것 같아도 순간적인 욕구에 의해서 길을 잃게 될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가장 이성적인 판단이 될 때 그 순간을 기록한 내용은 절대 바뀌지가 않죠. 그때 정리한 내용을 보고서 내가 소비하는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고쳐보세요. 세 번째, 적정선을 공개할게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쓰는 게 맞는 건지 딱 알려드릴게요. 내 소득을 100%라고 하면 식비가 30%, 월세 등 주거비는 20%, 그 외의 기타 소비를 20%로 잡고 그걸 넘기면 안 됩니다. 내 소득 대비 이 비율을 넘겼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적어도 내 소득의 30% 이상을 저축을 해야만 부자가 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출근거리가 좀 걸려도 조금 걷더라도 아끼고 줄이는 습관이 지금 당장은 필요해요. 식사는 가능한 구내식당 같이 가성비 좋은 식당에서 소비를 해보세요. 택시요? 기본요금 낼 거면 차라리 걸어가세요. 커피는 탕비실 커피를 마시고 스타벅스 같이 비싼 커피는 미팅할 때만 마셔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 그럼 언제까지? 아끼는 게 맞다는 건 다들 알고 있지만 그 힘든 노력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이거 막막하시죠? 또는 답답하니까 차라리 나는 욜로 하겠다. 앰비슈머 되겠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평생 아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축을 하는 이유는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자본을 늘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자본을 활용할 곳이 정해진다면 드디어 이 자본의 역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나의 투자 수준에 따라서 모아야 할 그 돈이 달라진다고요. 내가 100만 원으로도 충분히 투자할 줄 안다면 100만 원만 모아도 돼요. 나는 1억으로 투자할 줄 안다면 1억을 모으면 됩니다. 그렇기에 내가 얼마나 이 투자에 대한 지식이 쌓이고 준비되었냐, 이거에 따라서 나의 저축 기간이 달라진다고요. 5번째, 그럼 어떻게 준비해? 막상 투자 공부를 해라 라고 말해도 뭐부터 공부해야 할지,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제가 하나씩 풀어내고 있는 0원으로 시작해서 35억의 건물주가 된 그 부동산 투자에 대한 노하우를 배워도 좋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가장 먼저 시작할 건 나에게 맞는 투자 방향을 찾아내는 겁니다. 당장 뭐부터 공부해야 하지? 라는 의문이 있다면 일단 유튜브에서 자기계발이나 재테크 같은 주제로 이미 유명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큰 채널을 먼저 보라는 이유는 여기도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성공 노하우를 공개하고 인터뷰하는 영상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하루에 30분 정도씩만 투자해가지고 최대한 살펴보시고 나와 맞는 방향을 찾으세요. 6번째, 왜 투자인가요? 저축을 했으면 그 돈으로 결혼 자금을 쓰거나 내 집 마련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순서입니다. 조금 잔인한 현실을 알려드리자면 우리가 받는 이 월급으로는 잘 버는 사람들을 봐도 월 500 정도 벌 겁니다. 그중 30%인 150만 원을 매월 저축한다고 했을 때 현재 평균 집 가격이 한 8억 정도 하니까 저축으로 집 하나 사려면 약 530개월이 걸려요. 즉 40년 이상 저축을 해야지 집 한 채를 겨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평생을 저축만 하다가 말년에 집 한 채 사고 은퇴하실 거라면 그냥 제 영상 끄시고 평범한 하루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는 보다 빠르고 노후를 미리 준비해서 행복한 하루를 살고 싶다면 투자를 먼저 해야 합니다. 저를 예로 들면 저는 원래 월급으로 160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저축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당장 버는 월급 소득만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공부를 했고 그렇게 0원으로 1년 만에 1억을 벌게 되었어요. 또 0원으로 투자해서 3개월 만에 월세 350만 원을 더 벌게 되었어요. 이렇게 월 소득이 월급 플러스 월세가 되면서 점점 그 소득이 늘었고 자본금이 저축한 돈 플러스 시세 차익으로 점점 목돈도 늘었습니다. 그냥 모으기만 했다면 40년 넘게 걸릴 일이 10배 이상 단축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투자를 배우라는 겁니다. 누구나 아무 물건이나 다 돈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실제로 돈을 벌 수 있었다 라는 걸 보면서 하나씩 배우고 싶다면 제 채널을 구독하세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건 누군가는 실제로 이렇게 돈을 벌었다 라는 실제 일어난 일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를 분석하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덕분에 보다 현실적으로 배울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지금 당장 쓰는 돈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고 나의 미래를 위한 꼭 필요한 저축을 하면서 이 저축한 돈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투자를 하나씩 배우면서 그 투자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